자, 이번에는 치수 기입에 있어서 치수 기입에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치수 기입을 할 때 뭐가 빠졌는지 뭐가 더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사람이 계속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자 있죠? 설계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제도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처음 이 도면을 그린 사람은 같은 도면을 계속 보게 되면은 치수 빠진 것들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린 사람이 이 도면을 다 그리고 스스로도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도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면을 이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오류 같은 것들을 잘 찾아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능력의 문제도 하겠지만 보는 눈이 다르게 되면은 더 잘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꼭 도면을 검도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 도면을 한번 볼까요? 자, 치수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외형선은 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치수들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치수 보면은 자, 점점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모습. 치수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은 보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치수들을 자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속에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쁘게 배치된 이런 도면들을 자주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중에 같이 그려지게 돼요. 자, 여기는 넘어가고요. 요것도 보면은 그 설계자가 이제 기준이 돼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지금 조립되는 방향이죠. 조립되는 방향. 음, 조립되는 방향이지만 이거를 요런 식으로 나타내 주 여기다가 이제 치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립도에다가 이렇게 치수 넣게 되면 요거는 제작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품을 어떻게 조립을 시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작도를 나타낼 때는 이 방향으로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 부품도의 형태로 만약에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축에 해당되는 부품을 뒤집어서 배치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배치하는 거는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고 요렇게 배치하는 거는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면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척에 물려 놓고 이거 이제 가공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자, 원자재. 원자재가 요렇게 환봉의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다가 척을 물려 놓고 오른쪽을 요렇게 가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가공합니다. 바이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자 키움에 들어가는 부분 요런 부분 또 가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못따기 가공하고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부품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크게 놓고 배치하는 게 나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거는 자 전체 원자재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원자재 크기가 길이가 80이고 지름이 15파이고 자, 원자재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하는 순서. 자, 여기 가공하는 순서 있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치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 못, 키홈 있죠? 스냅링이 들어가는 위치 있죠? 스냅링 들어가는 위치.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못따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가공하는 순서에 따른 치수 기입이라고 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나가면서 치수 넣으면은 빠뜨리는 거 없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는 자, 치수를 배치하는 자,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높이. 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자, 외형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처음에 배치되는 것 있죠? 자, 외형선을 기준으로 가장 처음 배치되는 거는 치수 높이보다 2배 정도 띄워서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치수 높이만큼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띄우기 있죠? 이 부분에 사이 띄우기 한 1mm 정도 사이 띄우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자, 그 다음에는 자, 어쩔 수 없이 부품 안에 치수를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요런 외형선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퍼에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치수가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치수가 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서도 다 배치가 되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CAD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작업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알아서 배치가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손으로 직접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요 위치를 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잘려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치수가 뒤집어지고 있죠.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고 있지만 CAD 프로그램 사용하기 이전에는 다 사람 손으로 이 도면들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왼손잡이가 맞겠어요? 오른손잡이가 맞겠어요? 물론 왼손잡이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치수를 기입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게 원칙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치수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본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오른손잡이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CAD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는 않아도 돼요. 그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살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자,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치수기. 자, 좁은 공간 같은 경우 여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선 형태로 이렇게 뽑아내서 치수를 넣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을 한번 보세요. 화살표 모양. 음. 자, 여기는 화살표 모양이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고요. 자, 여기는 화살표 모양 대신 이렇게 사선 형태로 들어가 있죠. 좁은 공간에 화살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화살표끼리 겹쳐져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치수를 얘기를 하는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는 화살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선의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 있죠? 음, 점 형태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까만 점을 이용해 가지고 좁은 공간에 치수 기입을 많이 합니다. 오토캐드에서도 치수 기입할 때 이런 식으로 까만 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점 대신에 이렇게 사선의 형태로 쓰여지는 경우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쓰여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누진 치수라고 된 거 있죠? 이 누진 치수는 자, 원점 있죠? 여기 데이텀을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여지는 거는 설계 치수라기보다는 가공 치수. 가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누진 치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누적 공차를 많이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는 자,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좀 보기 편하라고 쓰여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치수기에서 자, 치수는 보통 이렇게 치수선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게 보통인데 치수선의 가운데 치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외형성과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심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틀어서 배치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치수선을 하나 더 뽑아서 지시선처럼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치수가 꼭 센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 치수가 치수선의 센터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치수 대신에 이렇게 L1, L2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떨 때 쓰냐면은 카다로그 같은 거. 카다로그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치수가 틀린 것들이 있어요. 모양은 같지만 부분적으로 치수가 다른 것들 그런 것 같은 경우 이렇게 L1, L2, L3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치수에 이렇게 괄호가 붙어 있는 것들은 참고 치수라 그랬죠. 전체 치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L1, L2를 두 번째 치수를 기입하고 여기 안쪽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크거나 조금 작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트도 마찬가지. 볼트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모양이 많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치수 기입의 원칙 중에서 자, 직렬 치수 기입. 자, 치수 기입의 원칙 중에서 자, 직렬 치수 기입. 자, 여기는 자, 전체 플레이트가 116이라고 하는 치수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자,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쓰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나란히 하게 되면은 공차가 누적이 되어 버리거든요. 공차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치수가 구멍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거나 혹은 왼쪽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병렬 치수기. 자, 요런 것도 누진 치수랑 방법은 비슷하죠. 누지는 같은 선상에 이렇게 치수가 배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병렬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전체 치수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누지는 한 줄로 나타내고요. 병렬은 여러 줄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 치수 같은 경우에도 어, 가공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치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진 치수는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요것도 누진 치수. 자, 요것도 이제 누진 치수이긴 한데, 자, 기준이 있죠, 기준. 자, 요 라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8mm. 여기 데이터에서부터 왼쪽으로 치수를 이렇게 넣는 방법. 그렇죠? 여기가 조립되는 곳에 해당되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고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는 겁니다. 무조건 왼쪽 끝이나 무조건 오른쪽 끝에서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표를 이용하는 방법. 플레이트가 큰 거 있어요. 플레이트가 꽤 큰 거에 구멍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다 좌표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구멍 크기로 들어가는지 어떤 구멍이 유형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표의 형태로 나타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캠이 됩니다. 캠 같은 경우는 각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이 좀 다르게 있지요. 자, 이번에는 자, 치수 보조 기호. 자, 요거는 우리가 꽤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름. 자, 지름은 우리가 파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죠. 파이. 그다음에 반지름은 우리가 R이라고 나타내지만 나타내고 그다음에 R은 레디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음, 표기법이 됩니다. 이거는 자, 레디어스의 앞글자 R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9가 있죠. 자, 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라고 표기하고요. 자, S 파이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S 파이. 이거는 자, 스피어라고 합니다. 스피어라고 표기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9. 자, 그다음에 SR. 자, SR은 9인데 반만 그려져 있는 반구라고 보시면 돼요. 반구. 그다음에 자, 정사각형을 나타내 주는 요 사각기호. 치수 앞이 이렇게 사각형이 나타나 있으면은 가로 세로 치수가 똑같은 정사각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T. 요거 배웠었죠? 요거는 thickness라고 해서 두께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자, C 같은 경우 우리가 챔퍼라고 합니다. 챔퍼. 자, 그래서 챔퍼. 못딱이라고 하죠. 자, 45도로 따여져 있는 그런 부분에만 쓰는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도가 아니고 뭐 50도 혹은 30도 그렇게 꺾여 있는 거는 이렇게 C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C라고 표기하는 거는 반드시 45도로만 따져 있는 그런 형상에 대해서만 나타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괄호. 자, 괄호가 들어가는 거는 참고용 치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례족도가 아닌 거 밑줄 들어가고 요런 거는 그 not to scale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거든. not to scale. 그런 거에 쓰여지는 치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치수 보조 기호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파이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지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되겠죠. 만약에 이게 파이 기호가 없다. 그럼 요거는 선으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선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형으로 생겨 있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파이 기호를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지름 치수가 들어가 있죠? 앞에 지름 치수. 자, 뒤에 나오는 이런 거 있죠? 대문자 H7, 그 다음에 소문자 HU. 이런 거는 치수 공차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조립할 때 쓰여지는 그런 공차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할 때.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도면을 그릴 때는 정확하게 20파이에 해당되는 선을 그리면 되는 거고요. 요런 거는 우리가 가공할 때, 그리고 조립할 때 쓰여지는 공차이기 때문에 제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요런 거는 가공하는 사람이나 조립하는 사람들 위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차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거는 뭐 측면도 생략 가능서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는 자, 원형이 확실할 경우, 요거 이제 원이죠. 이렇게 원이 확실할 경우에는 파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파일을 붙여도 됩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을 다 붙입니다. 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토캐드 이제 프로그램 쓸 때도 이 원형에 대한 치수 값을 뽑을 때 이 파일 기호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이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R로 나타내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R로 나타내는 것과 파이로 나타내는 거. 자, 서로 다르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름치수 같은 경우에도 자, 요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표기를 해도 됩니다.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죠. 요런 거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뽑아내면 음, 보는 사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설계자나 제도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지름치수 뽑아내도 딱히 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보기 좋은 방향대로 뽑아내는 게 경험에 있어서 좀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 여기서도 자, 원형에 대해서 파이는 전부 다 원형에 붙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 안쪽에 들어가는 치수를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깥쪽에다 치수를 붙이는 거. 이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배열을 해주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조금 편하겠죠? 자, 요런 거는 보는 사람이 많이 헷갈리겠죠, 요런 거는. 자, 요것도 자, 요거랑 요 위에 거랑 겹쳐보게 되면 이런 방법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잘 안 쓰고요. 여기다가 파이에 해당되는 기호를 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요쪽에서는 이 카운터버에 해당되는 구멍에 해당되는 치수 있죠? 요런 거 이제 지시선으로 여기다가 뽑아내주면 되겠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는 자, 반지름 치수. 자, 반지름은 아까 레이디어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반지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바깥쪽에다 물체 안에다 배치하는 경우 없이 전부 다 물체 바깥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반지름 어쨌든 이런 것도 전부 다 물체 바깥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R값이 큰 거 있어요. R값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꺾인 선 있죠? 꺾여 있는 선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 바깥쪽에다가 R 얼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바깥쪽에다가 써도 됩니다. 이 바깥쪽에다가. 그다음에 자, 이런 형태로 쓰시면은 자, 반지를 표기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